안녕하세요, 파카TV의 파카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A51과 갤럭시 A71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출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중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4월 말이면 지금인데. 이 제품이 갤럭시 A51이기 때문에 제가 첫 영상을 올린 뒤로 51일 동안 사용을 하고 갤럭시 A51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국내 출시 소식이 들려와서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 사용기를 소개해드려야 여러분들께서 보고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제품의 전면에는 6.5인치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네요. 지난 시리즈인 A50에서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었는데 확실히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화면이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A50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하단에 있는 베젤이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갤럭시 A51은 H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한데 제일 초창기에 출시됐던 H 디자인 제품들은 약간 오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평마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품 우측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는데 볼륨 버튼은 제품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전원 버튼은 대략 제품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유심 트레이가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글로벌 버전이기 때문에 외장 메모리와 더불어서 듀얼 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제거하면 외장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유심을 2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면 외장 메모리는 그대로 지원을 하겠지만 듀얼심 기능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장 메모리는 공식적으로 512GB까지 지원을 하고요. 최대 1TB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하단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중간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 3.5단자 이어폰 포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3.5핀 이어폰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이어폰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USB-C 타입 포트는 USB 2.0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갤럭시 A51이 삼성 덱스를 지원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삼성 덱스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가 컴퓨터에 직접 삼성 덱스를 깔아서 연결을 해봤는데 작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삼성 덱스 기능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단에는 하나의 구멍이 위치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녹화할 때 쓰는 마이크 구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후면을 보시면 특이한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4개로 패턴이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진 패턴 때문인지 네이밍이 크러쉬라고 들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상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색상명은 크러쉬 화이트고요. 나머지 크러쉬 블루, 크러쉬 블랙, 크러쉬 핑크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이 출시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패턴을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만들었지? 약간 그런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고급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색깔이 변하는 게 참 이쁘네요. 그리고 상단에는 카메라가 4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카메라의 배열이 기존의 일자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0 시리즈의 네모난 형태로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의 카메라만큼의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카톡티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카톡티가 있어서 케이스를 쓰지 않으면 카톡티 보호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갤럭시 A51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의 후면과 측면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냥 얼핏 봤을 때는 후면은 그냥 유리 같은 느낌?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약간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느낌이 나긴 나는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유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측면은 확실히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마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 USB-C 타입 포트를 보시면은 이 바깥쪽엔 이렇게 칠이 잘 되어 있지만은 안쪽에 보면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 보입니다. 저가형이지만 그래도 나름 갤럭시인데 이런 마감을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제품의 사이즈는 가로 73.6mm, 세로 158.5mm, 그리고 두께는 7.9mm고요. 제품의 두께는 최근에 출시한 휴대폰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손이 큰 편이긴 한데 제품의 두께는 딱 손에 잘 잡히는 그 정도의 두께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무게는 172g인데 실제로 무게를 재보면 170g이네요. 공정상에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171g이 됐네.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20 시리즈와 비교를 한다면 갤럭시 S20이 163g, 갤럭시 S20 플러스가 186g으로 갤럭시 S20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갤럭시 S20 플러스보다는 조금 가벼운 무게가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A51은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FHD 플러스급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2400에 1080의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비율은 20대 9로 세로의 길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하면 측면에 렛터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렛터박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면을 키우면 영상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조금 잘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A51은 잠금 화면을 풀 때 이렇게 얼굴을 비춰서 푸는 얼굴 인식 방식과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서 지문을 인식시키는 온스크린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A51의 지문 인식 방식이 광학 방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식률이 다른 휴대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같은 손가락의 지문을 여러 번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면 장갑이라서인가? 왜 풀리지?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측면에 멀티태스킹 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량 버튼 근처에 자세히 보시면은 네모난 칸이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목록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동영상을 보는 와중에도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큰 화면에서 동영상을 본다면은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한 번 더 당기면 이렇게 스마트 셀렉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애니메이션 기능이 참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 움짤이 저장이 안 될 경우에 애니메이션 크기 조정하고 녹화,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문자를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 그리고 조리기 값은 f2.2입니다. 자, 전면 카메라에도 이렇게 켰을 때 광각 기능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넓게 찍을 수도 있고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켰을 때에도 광각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면 카메라로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켜면 이 전면에는 심도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블러 처리가 되는 이 경계에 약간 이질감이 들긴 듭니다. 블러를 한 3이나 4 정도로 설정을 하면 나쁘지 않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을 때에는 최대 UHD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전면 카메라로 주간과 야간에 동영상을 찍었을 때 어느 정도로 화질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마이크는 어느 정도로 녹음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갤럭시 A51 전면 카메라 UHD급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갤럭시 A51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FHD급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는 이 정도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은 조금 불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야간엔 전면 카메라로 촬영하기엔 좀 어렵네요. 그래도 마이크는 준수하게 녹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별도의 마이크가 없어도 어느 정도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면 카메라는 확실히 빛이 부족하니까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후면에는 총 4개의 카메라, 즉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500만 화소의 f2.2 심도 카메라, 4800만 화소 f2.0 기본 카메라, 그 다음에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카메라, 마지막으로 500만 화소 f2.2 접사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접사 카메라를 통해서 정말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정밀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지만 확실히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빛이 정말 많은 곳이 아니면 이미지가 많이 깨져 보이는 게 단점인 것 같네요. 후면 카메라도 전면 카메라랑 마찬가지로 최대 UHD급으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UHD급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효과, 그리고 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삼성은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뿐만 아니라 슈퍼스테디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도 동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HD, FHD, 그리고 슈퍼스테디 기능을 켜서 촬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영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확실히 슈퍼스테디 기능을 켰을 때 정말 흔들림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슈퍼스테디 기능을 켜면은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화질에는 화소와 이미지 센서, 그리고 조리개 값 등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슈퍼스테디 기능을 켜서 야간에 촬영을 했을 때랑 일반 카메라로 야간에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후면 카메라도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프로 기능, 파노라마, 음식, 야간, 슈퍼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후면 카메라로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 심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조금 더 붉은빛으로 돌게 하고 블러 크기를 정해서 임의적으로 블러 처리를 해서 음식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었고요. 일반 카메라로 그냥 찍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게 사진이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은 슬로우 모션 기능보다 조금 더 느리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최대 길이는 8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갤럭시 A51을 통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UHD급으로 촬영을 하면 10분밖에 동영상 촬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동영상을 자동으로 커트하고 다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동영상 촬영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제가 깜빡하고 10분을 넘겨버리면 10분 이후에 영상이 하나도 촬영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유튜브 촬영을 하시거나 영상을 길게 촬영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갤럭시 A1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음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볼륨을 최대치로 키웠을 때에도 소리가 찢어지거나 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제품은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라 모노 스피커, 즉 스피커가 한쪽으로만 소리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품 하단에 있는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입체적이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하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음악이나 영상은 전부 다 이어폰을 사용해서 듣기 때문에 모노 스피커가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스피커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의 스펙입니다. 갤럭시 A51은 엑시노스 961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의 갤럭시 A50에 들어간 엑시노스 9610 버전보다 숫자 1이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 1의 차이가 클럭이 조금 더 올라갔다, 혹은 다른 기능이 조금 개선이 됐다, 약간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벤치마크를 확인했을 때 갤럭시 A50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증가는 있었지만 거의 갤럭시 A50과 성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배틀그라운드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서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네요. 근데 만약에 국내에 갤럭시 A51이 출시를 한다면 CP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바로는 갤럭시 A51이 5G 모델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갤럭시 A51에 탑재된 엑시노스 9611은 5G를 지원하는 칩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5G를 지원하는 엑시노스 980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출시된 갤럭시 A51은 스토리지 크기에 따라서 램의 크기도 조금씩 다른데요. 64GB의 경우에는 4GB의 램을 탑재하고 있고, 128GB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4GB, 6GB 혹은 8GB로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고 고속 충전은 15W까지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특히나 용량이 4000mAh나 되기 때문에 충전을 해보면 조금 충전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갤럭시 A51은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금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선 충전 기능을 쓰다가 못 쓰게 되니까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방수, 방진 기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 제품은 방수, 방진 기능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호주머니에 먼지가 많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갤럭시 A51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작년 12월에 베트남에서 출시한 이후로 5개월 만에 드디어 한국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내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5G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칩셋이 변화한다든지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어서 가격이 베트남 출고가보다 조금 더 비싸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아이폰 SE의 가격이 55만원이기 때문에 아이폰 SE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40만원대 혹은 50만원 초반으로 가격이 측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